자, 뭐부터 해봐야 될까? 지금 이게 직선함수가 아니라 전부 다 곡선함수죠? 특징이. 그치? 거기다가 뭐 로그함수니 지수함수니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야. 대신 hx는 좀 간단하죠? y절편이 b가 되어지는 y축을 대칭축으로 한 함수야. 그리고 이것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데서 그러면 함수 fx의 개형이 문제인 거죠. 이럴 때는. 2차 이상 혹은 특수함수들에 대해서 해가 몇 개가 되어지느냐를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부터 추적해 보는 거야. 어떤 문제든지 그래. 이거는. 왜냐면 이걸 일반화시켜서 다 일반화시켜가지고 해의 개수를 갖다가 다루는 수단들을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방정식에서는 안 다룬단 말이에요. 거의 안 다뤄요. 알겠죠? 뭐 2차, 3차 아니면 특수한 함수의 형태에서 직접 그 식을 풀어서 어떤 계산의 결과를 가지고서 판별식 같은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야. 일반화된 판별식 같은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일반화된 판별식 같은 걸 안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식으로서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특수한 형식의 것들에 대해서만 식으로 다뤄. 그리고 그걸 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것도 대학 수준에 가야 최소한 그런 것들을 다루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대신으로서 뭘 배웠냐면 그래프로서 함수에 접촉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다루는 걸 배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런 형식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복잡한 함수의 해의 영역이라든지 해의 존재 영역이라든지 해의 개수에 따른 존재 조건이라든지 특정 값의 존재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일반화해서 다룰 때는 어떤 쪽으로 가라? 그렇죠.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을 기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뭘 해봐야 돼요? 그렇죠. 미분. 그치? 함수의 증감.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오목함수나 볼록함수인 경우들을 이거나 아니면 미분에 의해서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영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함수 fx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함수 fx는 0과 1 사이에서 무슨 함수야? 이거 미분해보면 항상 양이지 이거. 0과 1 사이에서 항상 양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는 항상 증가함수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1 이상에서는 어때? 얘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f'x가 항상 마이너스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알겠지? 그렇게 되면 얘는 항상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래서 함수 fx에 대해서 1, 1에서 연속이죠. 1,1에서 지금 함수가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1까지 로그 함수 따라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수부터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1,1에서 어떻게 돼? 그대로 감소하는 이런 형식의 함수인 거예요. 물론 2차 미분까지 하면은 아래로 볼록인지 위에서 볼록인지 이것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여하튼 증가와 감소만으로 일단 대략적인 계량들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야? 그쵸. x의 제곱 플러스 b를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b의 값에 따라서 뭐가 변하게 되는 거야? y 절편이 변하게 되는 거지. 그치? y 절편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b의 값에 따라서. y 절편에 대해서. 즉, 이것이 어느 정도 요 값 이상 최초에 내려가다가 최초의 해가 생길 때는 언제야? b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접할 때죠. 이쪽에 접할 때죠. 그치? 그렇지?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해가 몇 개 이상 생기게 돼 있어. 그 다음부터는. 그쵸? 2개 이상 생기게 된다는 것을 그래프의 개형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판별식으로 해가 몇 개인지 하는 건 여러분들 2차 방정식 같은 근해 공식 일반적으로 쓸 수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쓰는 거야. 뭘로 접근해라? 그래프에 대한 해석 방식으로 접근해라. 고등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야. 해의 개수에 관해서. 알겠지? 이거에 대한 이제 편법들로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치안에서 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치안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 거의 있어 없어 이거는. 치안에서는 안 되겠다는 거 딱 느낌이 오지, 그치? 오히려 이게 더 일반화된 내용들 알겠죠? 직접 그래프의 개형 생각하는 거, 미분 통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해가 두 개인 조건을 갖다 구하려고 한다면 둘 이상이 될 수도 있어 없어? 둘 이상이 될 수 없지, 그치? 해가 두 개인 조건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B의 값이 최소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뭐보다 작은 영역일 것이다.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HX가. 뭐보다 작다? 접하는 조건보다 작다. 접하는 조건보다 접하는 B, 요걸 B0라고 합시다. B 알파, BA라고 할까? 뭐 B 프라임이라고 할까? 접하는 B의 조건보다 작아야 된다. 풀이 방향만 보는 거야. 접하는 B의 조건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접하는 조건에 관한 게 문제인 거지. 접하는 조건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항상 만족해야 된다. 이거 하면 문제 풀리는 거야. 수능 문제, 논술 문제 다. 알겠지? 접하는 조건에서의 x좌표를 x 이퀄 x0라고 한다면 알겠지? x 이퀄 x0의 조건에서 요 어떤 함수 그냥 여기서는 함수 뭐라고 할까? gx라고 합시다. 알겠지? 그치? fx, gx. fx0와 gx0가 어떻다? hx0가 같아야 된다. 접해야 되니까 일단은. 교점이면서 접하는 거니까. 같다는 조건 한 개와 또 다른 조건 뭐? 그쵸? 그 점에서의 미분값 역시 어떻다? 그쵸? f' 미분계수가 동일해야 된다. 그럼 몇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접한다는 조건으로부터 두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이 두 개의 방정식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이 두 개의 방정식에 들어있는 미지수는 x와 b. x와 b에 관한 몇 개? 그치? 여기서는 x0지? x0와 b에 관한 두 개의 조건. 두 개의 식이 나온다. b에 관한 조건 알고 싶으면 x0 소거시키면 되지? 소거시켜서 대입해가지고 b에 관한 조건 구하면 돼요. 그리고 결과는 대신에 그게 끝이 아니지. 그 경우에는 뭐만 구한 거야? 여기서 접하는 이 그래프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서 접하는 영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존재하게 돼? x는 이것도 써야 돼. 이 그래프의 구성 때문에 한 개의 해를 가지면서 접하는 조건은 x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0과 1 사이에서만 가능하지. 나중에 문제 판별할 때 이것도 조건이 되어집니다. 이 영역에서만. 왜냐하면 함수 fx를 구체적으로 여기 써야 되니까. 이 함수 fx를 이걸 쓸지를 결정해야 되죠. 이 문제는 특별히. 항상 이렇게 영역 나뉘었을 때는 무엇을 쓸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항상 끼어 있어요. 알겠죠? 둘 중에 어떤 거 쓸지. 그거 판단하는 내용도 써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거 하고서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접하는 영역은 그래프의 구성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지므로 증가 감소 함수의 특성상 그치? 최대값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접하는 조건은 어디에서 가능하다? 함수의 x의 제곱 아래로 볼록한 꼴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영역. 즉 함수 fx 이퀄 1 플러스 로그 x에 의해서 교점이 생기게 된다. 하나의 교점이. 하나의 접점이. 이때 fx0는 뭘 대입해요? 1 플러스 로그 x의 제로 대입해서 풀어야 됩니다. 둘 다. 그리고 b가 마지막에 그거보다 그 b의 조건보다 작다라는 거 활용하게 되면 끝나는 거야. 문제는. 그렇지? 두 번째 문제도 같은 식입니다. 다만 두 번째 문제에서는 틀려지는 게 뭐야? 두 번째 문제에서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3이죠? 이때 a가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 a가 음이라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해가 존재해야 되지? 해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함수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치? ax 플러스 hx가 ax의 제곱 플러스 3의 형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한다. y절편이 뭘로 고정됐어? 여기 3으로 고정돼 있죠? y절편이 3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위로 아래로 볼록한 형식에서는 절대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 없다.
그래서 A가 뭐가 돼야 된다? A가 음이어야 된다. 위로 볼록하면서 접해야 된다. 대칭축은 Y축이다. 위에 볼록하면 접하려면 어디에서 접해야 돼? 반드시 1보다 큰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렇지? 그래서 문제 2에서는, 논제 2에서는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돼? fx에다가 x가 1보다 큰 영역에서. 알겠지? 논제 2는 x가 1보다 큰 영역을 갖다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함수의 개형이 문제 풀어가는 첫 번째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접하는 조건보다 어떻다? 접하는 조건보다 작다. 작은 영역에서. 작은 영역에서. 맞아요? 응? 접하는 영역보다 작은 영역을 선택하면 돼요. 접하는 것보다, 접하는 A의 조건보다 작은 영역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A 값이 작아질수록 폭이 어떻게 되어지게 돼? 좁아지게 돼. 커져야 좁아지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져야지. 아, 우리가 A를 참 음수로 봤지, 그치? 그치? 그래서 A 값 자체는 음수로서 작아져야 되죠. 그쵸? 그래서 더 좁아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사실은 제일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뭐가 있냐면 이때 A에 의한 변화율 있잖아요. 1 이상의 값에서 A에 의한 변화율이 폭을 좁혀버리기 때문에 A에 의한 변화율이 여기에서 이 구간의 변화율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게 돼요? 변화율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 구간에서의 변화율보다 이 구간에서의 변화율이 더 크다면 해가 몇 개밖에 안 생길 가능성이 있어? 하나밖에 안 생길 가능성이 있어. 요건 얘기만 들어두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앞부분의 얘기야. 그래서 이건 뭐도 확인해 줘야 하면 함수 ax의 제곱 플러스 b에 대해서 b의 값이 특정 값 이하, 즉 절대값으로서, 그치? 매우 커지게 되더라 하더라도, 매우 커진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의 기울기보다 어떻다? 기울기의 크기보다 항상, 기울기의 크기보다 이 구간의 기울기의 크기가 이 함수의 1분 이상의 구간에서의 크기가 항상 어떻다? 작다라는 것도 사실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 얘가 기울기가 작아야. 그치? 변화율이, 미분 개수가. 즉, hx의 프라임과 fx 프라임에 대해서 x가 1인 영역 이상에서 요 구간에서 접선의 모든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일반적으로 어떠하다? 기울기의 크기가 누가 더 커야 되나? 기울기의 크기는 얘가 더 커야 되지, 그치? hx가 더 크다. 사실은 요거까지 설명해 주셔야 돼요. A의 일반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알겠지? 실제로 그래요. 요 함수 조사해 보시면. 제시문에서 주어진 3-2의 x승에서 -2의 x승에 대한 미분 갖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의 x승에 대한 지수하고 x의 n승에 대한 지수하고 마이너스 ax의 제곱에 대한 변화율하고 미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누가 더 변화가 심한지 이것만 확인해 주면 돼. 알겠지?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자, 교재 61페이지에 섹션 12번 문제 있죠? 섹션 13번 여러분들. 63페이지, 요 섹션 사실 13번 문제 함수의 분석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미분 파트에서 다루어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문제야. 중간값 정리와 평값 정리들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미분에서의. 잠깐 요거 문제 한 번만 보고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가 fx 이퀄 루트 3분의 1 sin x라고 하자. 최대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 함수죠. 주기함수. 이때 x2가 x1보다 큰 실수 x1, x2에 대하여 두 점 x, fx1과 x2, fx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L, x1, x2라고 하자. 이게 뭐야? 흔히 얘기하는 구간 기울기죠. 평값 정리해서 b-a분의 fb-fa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구간 기울기다. 즉 해서 식으로 나타냈어요. 이제 수학적인 표현만 조금 달리 쓰겠다는 얘기지. 논제 1. 임의의 실수 C에 대해서 방정식 fx 이퀄 루트 3분의 x 플러스 C의 해가 오직 한 개임을 보이시오. 어떤 실수 C에 대해서도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여기서 C가 임의의 실수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1차 방정식이죠. 그치? 1차 함수. 1차 함수 해에 대해서 사인 루트 3분의 1 sin x와의 교점이 하나밖에 안 만들어진다. 어떤 C에 대해서. 즉 어떤 조건 생각하는 거야? 루트 3분의 1 그래프, 이것도 일단 개연이가 그래프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루트 3분의 1 중심으로 해서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영역내? 해가 하나이기 위해서는. 해가 하나이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로 정해져 있죠. 그치? 그래서 루트 3분의 1인 직선에 대해서 y절편에 상관없이 y절편에 상관없이 어떻다? 해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이런 영역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어떤 C에도 이런 영역은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런 영역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증명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한 조건에는. 이런 경계의 값에 관한. 그치? 응? 최대 최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러한 그치? 이러한 기울기에서 그쵸? 요 꼭지점들 꼭지점이라 어디로 가야 되나? 그치? 요런 부분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평값 정리 등을 이제 통해 가지고 그쵸? 평값 정리 등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거나 증명해야겠죠. 근데 이거 문제 구성이 좀 이상한데? 사실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한 증명이 될 수 있는데 증명 방법 자체는 해가 유일하다는 것에 이거는 해의 유일성에 관한 증명이지 이거는. 그래 안 그래? 요거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해가 두 개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문제를 구했고요. 여기에서는 C의 값에 상관없이 해가 유일하게 하나씩만 있다라는 거 증명하라는 거지. 이것도 사실 형식은 지난번에 했어. 뭐 했어요? 해의 뭐에 관한 증명이다? 유일성에 관한 증명이다.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거 어떻게 증명한다 그랬어? 순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죠? 첫 번째 뭐부터? 해의 존재성 증명. 두 번째 존재한다면 뭐다? 유일하다. 두 가지로 나눠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응? 방정식으로 본다는 얘기야. 연립방정식이니까. 결국 뭐? 함수 hx를 생각하고 함수 hx에 대해서 루트 3분의 1 sin x에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x 플러스 c와 같은 형태. 이 두 함수의 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hx를 정해주고 요게 뭐가 되어지는? 요게 0이 되어지는 해의 존재성에 대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보면 함수 hx를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요것만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임의의 구간 내에서도 뭐가 되어지게 돼? 어떤 임의의 구간 내에서도 얘가 무슨 함수야? 아니 얘가 무슨 함수란다. 그래서 hx를 이렇게 넣을 때 어떤 실수 c에 대해서도 요 구간 내에 어떤 한 특정 구간을 잡아서 중간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죠. 왜냐면 무슨 함수이고 무슨 함수이고 연속함수이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의 차는 연속함수지. 그리고 모든 연속함수는 뭘 정할 수 있어? 특정 구간 내에서 중간값 정리는 무조건 적용되죠. 평값 정리 아니라 중간값 정리. 그치? 그래서 어떤 구간 AB 내에서도 임의의 구간 AB 내에서도 HA와 HB를 갖다가 여기서는 X1, X2라고 했었을 때 X1, X2에 대해서 AB에 대해서 이 중간의 값에 대응되어지는 어떤 C값을 반드시 다룰 수 있죠. 쓸 수 있지. 중값 정리해서.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치? 어떤 의미의 대응하는 함수 hx에 대해서도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런 C가 반드시 존재한다. 따라서 hx가 뭐가 되어지는? hx가 결국 요거는 이제 y축 값에서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그치? 어떤 의미의 구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사이에 어떤 값이 대응해서 존재해야 되므로 뭐가 존재하게 돼? hx가 c인 값이 어떤 x가 이것에 대응되는 어떤 x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자, 함수 y의 fa와 fb의 임의의 구간을 잡자는 얘기야. 요 영역 내에서 어떤 영역? 알겠지? 임의의 영역이야. 무한 실수 영역까지 해가지고 y축상에서. 알겠죠? 이렇게 잡더라도 여기에 어떤 값 c가 있어서 이 C에 해당하는 hx, 즉 hc는 hc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중간값 정리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hc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hc에 대응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지. 어딘가에 c는 있다는 얘기야. 요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별거인 거야. 알겠지? 이건 뭐 증명한 거냐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직선에 대해서는 이 직선은 무조건 루트 3분의 1 sin x와 무조건 하나 이상 만난다. 이 뜻이에요. 별거 없어. 그래서 해의 존재성부터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의 유일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h'x가 뭐가 되어지는 것을 f'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요거 미분한 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코사인 x죠. 루트 3분의 1 코사인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돼서 요거 정리해야 되면 요게 항상 h'x가 항상 뭐가 되어진다? 0 이하가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 h'x가 0 이하면 얘 무슨 함수야? 무조건 감소함수인 거지? 그치? 무조건 감소함수니까는 hx가 0이 되어지는 hx-c죠? hx-c가 0이 되어지는 요게 0이 되어지는 그치? 요런 c가 어딘가에 반드시 하나는 존재하고 어딘가에 반드시 하나 존재하고 그 존재값에 대해서 h'x가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감소함수란 말이야. 감소함수이면서 0이 되는 경우는 몇 개가 있어? 그런 x는 반드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치? 그렇게 해서 증명을 끝내는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이 부분은 쉬운 얘기지만 이거 설명하려면 조금 헷갈리거든?
까다롭거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답안 연습을 해보시고요. 논제 2번에 대해서는 m이 루트 3분의 1보다 크면 대신에 편값 정리를 이용해서 미분의 편값 정리요. 미분의 편값 정리를 이용해서 구간 기울기가 어떤 특정 실수값 루트 3분의 1보다 큰 실수값, 즉 구간 기울기 값을 가지는 x1, x2 구간이 존재하지 않을 보이시오. 이것도 잘 해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여드릴 게 무엇인지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떤 임의의 구간을 잡아서 구간 직선을 그었을 때 그 구간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실수값 m이 존재한단 말이야. 알겠지? 편값 정리를 이용해서 요 m을 갖다가 정할 수 있을 텐데 요때 요 m의 값이 루트 3분의 1, 즉 기울기죠. 직선이나 위에서 얘기한 직선이나 사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해당하는 루트 3분의 1보다 크거나 크다는 것을 항상 크면서 구간 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 m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구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로 역시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 그려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일단은 개형부터 대략 만들어 보시고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자, 논제 3번 중값 정리를 이용하여서 m이 제로와 루트 3분의 1 사이일 때, 아까 전에 그 앞에서는 루트 3분의 1보다 클 때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 제로와 루트 3분의 1일 때는 구간 제로부터 파이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논제 1번이 조금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설명할 때. 근데 논제 1번을 갖다가 확장해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논제 2번하고 논제 3번을 만든 거예요. 알겠죠? 논제 1번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면 논제 2, 3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값 정리를 이용하는 조건과 논제 3은 중간값 정리를 이용하는 조건.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문제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게. 논제 4번. 논제 4번은 여러분들 빼십시오. 알겠죠? 할 수 있으면 해보되 논제 4번은 빼셔도 돼요. 일단은 논제 1번하고 2번, 3번이 중요하거든? 나중에 미분에서도 어차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좀 앞에 당겨서 했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요 정리해서 여러분들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용지 남은 거 많이 있죠? 자, 조금만 20분 정도 늦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결정할 거.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걸로 이번 주 토요일 수업을 대신해서 토요일을 좀 빼고 쉬셔도 되고, 알겠지? 아니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업을 한 번을 더 진행을 해서 아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업까지도 진행해가지고 1차 수업에서 진도를 조금 빨리 끝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응?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하게 되면 6일 날 빠지게 되고 6일 날 빠지게 되니까 구정 때문에 2주간 연달아서 토요일 날 빠지게 되거든. 다음 주에는 어차피 토요일 날 수업이 없어요. 구정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사실 이제 8회차 수업인데 8회차 수업인데 전에 여러분들 뭐 보강하기로 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하튼 이제 회차로는 이제 8회차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업 포함해서 13일, 20일까지 진행하면 끝나게 돼요. 3회 더 진행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냥 해도 되는 사람. 이번 주 토요일 날 안 되는 사람. 이번 주 토요일 날 왜 안 돼? 원래 수업이었는데. 크게. 아, 그래?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지. 아니야, 야, 그러면은 이번 주 원래 토요일 날 수업이 있었는데 빠질 생각이었던 거야? 아.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업하고 다음 주 2주간 휴강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예? 이번 주 안 한다고. 네, 수고했습니다. 아니. 원래 오늘이 이번 주 토요일 거 보강하기로 한 거라. 봉사활동이 한 시간 막 헌혈로 해서 막 해놨는데 반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없었어요. 그래요. 저거 챙겨. 네.